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차가운 바람이 골목을 휘감았습니다. 12살 소년 민호는 벤치에 웅크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얇은 점퍼 하나로는 겨울 추위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지 반년이 흘렀습니다. 이모 집에서 지냈지만 오늘 저녁 결국 쫓겨났습니다. 내 밥값도 못 벌면서 라는 말과 함께요. 주머니엔 1,000원짜리 지폐 한 장뿐이었습니다. 배고픔이 온몸을 조였습니다. 민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골목을 걸었습니다. 그때 따뜻한 국물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서울옥 설렁탕이라는 간판이 희미한 불빛 아래 보였습니다. 가게 앞에서 민호는 망설였습니다.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빛이 그를 유혹했지만 빈 주머니가 현실을 일깨웠습니다. 애야, 거기서 뭐하니? 할머니 한 분이 시장 골목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따스했습니다. 민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밥 먹었니?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들어와. 사람은 굶으면 안 된단다. 할머니는 김수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식당 주인이었습니다. 민호 앞에 뜨거운 설렁탕 한 그릇이 놓였습니다. 저 돈이 나중에 생각해. 먼저 먹어. 민호는 조심스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얼어붙었던 몸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숟가락은 더 빠르게, 세 번째부터는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김수자는 말없이 지켜보다가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민호는 오직 따뜻한 밥에만 집중했습니다. 벽에는 낡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야. 지금은 멀리 있어. 김수자의 목소리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민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상실의 무게를 알아차렸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민호는 그릇을 비우고 물었습니다. 설거지라도 할까요? 오늘은 늦었어. 갈 곳 있니? 민호의 침묵이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김수자는 식당 뒤편 작은 방으로 민호를 안내했습니다. 창고 옆 좁은 공간이었지만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렴. 추우면 담요가 더 있어.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함을 표현할 말을 찾지 못한 채 고개만 숙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야기하자. 김수자가 떠난 후 민호는 홀로 남았습니다. 낡은 담요를 끌어당겨 몸을 감쌌습니다. 길거리 벤치보다는 천국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민호는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설렁탕이 채운 건 배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호는 어둠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지만 감사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앞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시련과 성장의 여정을요. 새벽 4시 낯선 천장에 민호는 눈을 떴습니다. 잠시 당황했지만 곧 자신이 어디 있는지 기억났습니다. 따뜻한 이불 속이 아쉬웠지만 어젯밤 김수자의 따뜻한 밥을 떠올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빚은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그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김수자가 이미 주방에서 큰 냄비에 물을 붓고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벌써 일어났니?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 해서요.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김수자는 잠시 민호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기 대걸레로 바닥부터 닦아볼래? 손님 오기 전에 가게는 반짝반짝해야 해. 민호는 열심히 대걸레질을 하며 김수자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뼈가 도드라진 손으로 재료를 손질하는 모습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커다란 냄비에서는 뽀얀 김이 올라왔습니다. 김수자는 정성스레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설렁탕 육수는 8시간은 끓여야 제맛이 나온단다. 시간을 속이면 맛도 속는 법이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귀 기울였습니다. 김수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청결은 기본 중의 기본이야. 손님이 먹는 음식인데 내 입에 들어갈 것처럼 깨끗해야지. 아침 7시 민호는 학교 갈 준비를 했습니다. 김수자는 작은 도시락통에 밥과 반찬을 담아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저한테 주시는 건가요? 민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공부하는 아이는 배부터 채워야지. 학교 끝나면 바로 와. 오후 장사는 내 도움이 필요해. 민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래된 가방을 메고 학교로 향하는 발걸음이 어제보다 가벼웠습니다. 학교에서는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몇몇 아이들의 시선이 민호의 낡은 운동화에 꽂혔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은 박준석의 코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강민호. 그 신발 또 신고 왔냐? 구멍 난 거 보이는데. 교실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로 향했습니다. 자존심은 상처받았지만 이제 적어도 배는 고프지 않다는 사실이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오후 3시 수업을 마친 민호는 곧장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골목을 지나며 다양한 가게들을 마주쳤습니다. 채소가게 앞에서는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상추를 다듬고 있었고 정육점에서는 통통한 아저씨가 큰 소리로 손님을 불렀습니다. 떡집에서는 달콤한 인절미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민호는 이 작은 시장이 마치 또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그 아이구나. 수자 언니 일 도와준다는. 멸치가게 할머니가 민호를 알아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민호는 놀랐지만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설렁탕집이 훨씬 활기차졌어. 힘들겠지만 열심히 해. 민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작은 미소가 그의 입가에 맺혔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자 김수자는 장부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공문서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빨간 글씨로 재개발 구역 포함 통보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가 들어오자 김수자는 서둘러 그 종이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왔구나. 학교는 어땠어? 괜찮았어요. 민호는 실제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수자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제 저녁 준비할 시간이야. 오늘은 설거지를 배워볼까? 저녁 장사가 끝나갈 무렵 민호는 그릇을 씻다가 손이 미끄러져 큰 국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그릇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모집에서는 이런 실수를 하면 항상 매를 맞았습니다. 몸이 저절로 움츠러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다 변상할게요. 김수자는 민호의 떨리는 모습을 보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다가와 민호의 손을 살폈습니다. 다친 데는 없니? 그릇이 깨진 게 대수냐?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게 중요하지. 김수자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민호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공포 속에 살아왔는지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김수자는 아무 말 없이 민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가게 문을 닫은 후 민호는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책가방을 열자 낯선 물건이 눈에 띄었습니다. 붉은색 목도리였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빨아놓은 듯 했습니다. 목도리를 만지작거리던 민호는 문득 식당에서 김수자의 뒷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손님을 맞이하고 장부를 보던 그 모습,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가방에 몰래 목도리를 넣어준 그 마음. 민호는 목도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가게 일을 도왔고 학교가 끝나면 곧장 식당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수자는 민호에게 자신의 과거를 조금씩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 말이야. 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키며 김수자가 말했습니다. 재훈이라고 해. 20살에 군대에 갔다가 훈련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단다. 민호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애도 어릴 때부터 가게 일을 도왔어. 나중에는 요리학교에 가고 싶다고 했었지. 꿈이 컸던 아이였어. 김수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애가 떠난 후로 이 가게가 의미를 잃었었어.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뿐이었지. 그런데 내가 왔어. 민호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머니, 넌 내게 다시 찾아온 희망 같아. 재훈이가 보냈는지도 모르겠구나. 그날 밤 민호는 작은 책상 위에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김수자의 말대로 공부도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인 너. 고개를 돌리자 이모 한정숙과 이모부 김병철이 서 있었습니다. 이모부의 얼굴은 술기운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요새 어디서 지내는 거야? 한정숙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민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설렁탕집에서요. 뭐? 그런 데서 뭐 하고 있어? 빨리 집에 돌아와.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집은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김병철이 성큼 다가와 민호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이 새끼야, 너 키우느라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아? 민호는 팔을 빼려 했지만 김병철의 소나기는 더욱 강하게 민호를 붙잡았습니다. 돈 다 썼잖아요. 한정숙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내 아버지가 남긴 돈 가지고 뭐래? 지금까지 키워준 돈이나 가져와. 김병철이 민호의 어깨를 흔들었고 민호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시장 골목 끝에서 김수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등이 곧게 펴진 채 단호한 발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김수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김병철이 비틀거리며 김수자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당신 뭔데 참견이야? 이건 가족 문제니까 신경 꺼. 김수자는 미동도 하지 않고 민호 앞에 서서 김병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내 가게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무리 아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한정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참나 얘가 고아라도 된 것처럼 말하네. 엄연히 우리가 보호자인데. 김수자의 눈이 민호에게로 향했습니다. 민호야, 내 생각은 어떠니? 어디서 지내고 싶니? 김병철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뭔 생각이 있어? 어린애가. 당장 집에 가자고. 민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다리였지만 목소리는 의외로 단단했습니다. 전 그냥 여기서 할머니랑 있고 싶어요. 설렁탕집에서요. 김병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더 이상 돈도 없어요. 제발 그냥 내버려둬요. 김수자는 조용히 민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내가 책임지겠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든지 아니면 아동보호시설에 연락해 보든가. 하지만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아이를 괴롭히는 건 좋지 않습니다. 김수자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서 지켜보던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멸치가게 할머니, 정육점 아저씨, 떡집 주인. 모두 묵묵히 민호와 김수자 뒤에 서서 김병철과 한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육점 아저씨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이봐요. 술 냄새 진동하는데 그만하고 돌아가시지. 멸치가게 할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어린아이한테 그러면 안 되지. 나도 봤어. 어제도 저 아이 열심히 일하더만. 김병철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정숙은 민호를 한 번 더 노려보고는 김병철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두고 봐. 그들이 떠난 후 민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은 후 김수자는 민호를 불렀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김수자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민호야,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니? 민호는 망설였습니다. 저 정말 여기 있어도 될까요? 김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조건이 있어. 학교는 꼭 다녀야 해.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가게 일은 도울 수 있을 만큼만 도와. 어린 나이에 일만 하면 안 돼.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뒷방은 내 방으로 쓰렴. 내 물건들도 정리해두고. 여긴 이제 내 집이야. 김수자의 말에 민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개월간 쌓였던 두려움과 불안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김수자는 조용히 민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말없는 위로 속에서 민호는 처음으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의 시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민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김수자에게 보답하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자신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지만 민호는 아직 몰랐습니다. 재개발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이 작은 행복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결심을 내린 후 민호의 삶은 새로운 궤도에 올랐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설렁탕집에 머무는 아이가 아니라 그곳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 4시 반 김수자보다 조금 늦게 일어나 가게 준비를 돕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닥 청소와 테이블 닦기 같은 단순한 일만 했지만 점차 더 많은 것을 배워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수자는 민호에게 낡은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이제 이것도 배워볼래? 민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장부를 바라보았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과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가게 장부야. 매일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기록하는 거지. 장사는 숫자를 알아야 해. 다음 날부터 민호는 학교 공책 한 권을 가져와 장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소고기 2kg, 무 5개, 대파 1단. 재료가 들어오고 나가는 양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처음에는 헷갈리고 어려웠지만 숫자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민호는 이상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청소년의 호기심과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민호는 금세 가게 운영의 기본을 터득했습니다. 재고 관리뿐만 아니라 민호는 어느새 손님들의 패턴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7시에는 공사장 인부들이 단체로 오고 목요일 점심에는 근처 사무실 직원들이 자주 찾았습니다.
민호는 이런 정보를 모두 공책에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 시간대에는 항상 설렁탕이 부족했습니다. 할머니, 목요일에는 설렁탕을 조금 더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제 기록을 보니까 항상 부족해요. 김수자는 민호의 말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말이 맞구나. 내가 몇 년을 장사했는데 그걸 몰랐어. 역시 젊은 눈이 필요하긴 하네. 민호의 공헌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학교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을 들고 온 민호는 조심스럽게 김수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설렁탕집을 알리는 작은 포스터였습니다. 색연필로 정성껏 그린 설렁탕 그림과 가게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그려봤어요. 시장 입구에 붙여도 될까요? 김수자는 민호의 그림을 들여다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잘 그리는 줄 몰랐네. 물론 붙여도 돼. 민호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시장 상인들에게도 자신이 그린 포스터를 나눠주었습니다. 멸치가게, 정육점, 떡집 모두들 기꺼이 받아주었고 일부는 자신의 가게 창문에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민호의 마음속에는 작은 자부심이 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무언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민호의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정보부 동아리에 가입한 민호는 컴퓨터 기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동아리 선배들은 워드 프로세서와 간단한 그래픽 프로그램 사용법을 알려주었고 민호는 그 지식을 바로 활용했습니다. 학교 컴퓨터실에서 방과 후에 남아가게 광고 전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로 만든 깔끔한 전단은 손으로 그린 포스터보다 훨씬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와, 이걸 내가 만든 거야? 김수자는 민호가 건넨 전단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설렁탕 사진과 가격, 영업시간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네, 동아리에서 배웠어요. 이걸로 홍보하면 더 많은 손님이 올 것 같아요. 그러나 김수자는 민호의 열정에 약간의 제동을 걸었습니다. 민호야, 내 도움이 정말 고맙지만 공부가 먼저야. 가게 일은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수자의 따뜻한 걱정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실제로 민호의 성적은 조금씩 오르고 있었습니다. 안정된 생활과 따뜻한 밥, 그리고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마음이 공부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는 가게 전화를 받다가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손님이 설렁탕을 포장해 달라고 했는데 이를 더 확장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였습니다. 할머니, 우리도 배달 주문을 받으면 어떨까요? 특히 단골 손님들이 바쁠 때 전화로 주문하면 미리 준비해서 가져다 드리는 거예요. 김수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괜찮겠네. 하지만 누가 배달을 하지? 제가 할게요. 학교 끝나고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선은 가까운 곳만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날부터 민호는 작은 메모지에 전화번호를 적어 단골 손님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전화 주문 가능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놀랍게도 첫날부터 3명의 단골이 전화 주문을 했습니다. 민호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달려와 조심스럽게 포장된 설렁탕을 들고 배달을 나갔습니다. 김수자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민호를 바라보았지만 돌아온 민호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다들 너무 좋아하셨어요. 내일도 주문하시겠대요. 그러나 모든 변화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민호는 박준석과 그의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시장 입구에 새로운 설렁탕집을 내신대. 프랜차이즈로 말이야. 오래된 시장 안쪽 가게들은 다 망할 거래. 민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준석의 아버지는 지역에서 꽤 영향력 있는 사업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만약 그의 말대로 대형 설렁탕집이 시장 입구에 들어선다면 김수자의 작은 설렁탕집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호는 가슴속에서 불안과 결의가 동시에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 무렵 민호가 가게로 돌아왔을 때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상인들이 입구에 모여 무언가를 격렬하게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민호가 정육점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재개발 조합에서 통보가 왔어. 6개월 안에 이 시장을 철거한다고. 민호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겨우 안정을 찾았는데 또다시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서둘러 가게로 들어가자 김수자는 테이블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창백했습니다. 할머니, 김수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피로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야, 앉아라. 민호는 조심스럽게 김수자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재개발 이야기 들었구나.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시장이 50년이 넘었단다. 낡긴 했지. 하지만 여기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있어. 그냥 허물어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야. 김수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싸울 수 있어요. 우리가 반대하면. 민호야, 넌 아직 어려서 모를 거야. 개발이라는 건 막을 수 없는 거대한 물결 같은 거란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요. 제가 뭐라도 할게요. 김수자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